안녕하세요, 정우섭입니다. 오늘은 왜 카메라를 켰냐면 조금 이게 시기가 늦은 감은 있어요. 중간고사가 끝났죠? 근데 이제 각 학교 시험이 좀 어땠는지를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평가라고 하면 좀 그렇죠. 제가 뭐라고. 그냥 제 입장에서. 그리고 좀 아이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시험이 어땠는지를 좀 리뷰를 해보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좀 좋지 않을까? 이런 좀 의견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. 또 누가 볼지는 모르겠지만.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. 첫 번째는 광명고등학교인데요. 광명고등학교는 조금 이제 특징이 있죠. 1학년, 2학년 시험은 객관식이 안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주관식이 안 나오고 있어요. 주관식이. 객관식만 가지고 이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3학년 애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막 개꿀이네 뭐 이지랄 하더라고. 근데 이제 객관식만 가지고도 시험이 꽤 이제 어렵게 그리고 변별력을 충분히 가려낼 수 있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은 저는 서술형을 학교 시험에 내는 것 자체가 존나 이상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은 일단은 수능에도 서술형이 안 나올 뿐더러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연결성이 없잖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안 가르치잖아 학교에서 애초에 영작을 하는 방법을. 그럼 왜 내냐고 시험에. 좀 이상해요. 그냥 모두가 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풀고 있는데 서술형이 없이도 좀 좋은 시험을 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작년에는 좀 문제 오류가 많았지만 올해는 문제 다 깔끔하게 나왔어요. 1학년부터 살펴보면은 1학년은 문제가 좀 쉬웠어요. 난이도 조절을 완전히 좀 실패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괜찮고 저도 풀어보면서 쉽긴 하다. 100점이 좀 나오겠다 싶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100점이 무슨 뭐 30명 뭐 이렇대요. 그러면 1등급이 안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정도로 쉬웠나? 라는 느낌인데 이제 기말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. 2학년은 반대예요. 이제 시험이 좀 많이 어렵게 나왔거든요. 2학년이. 그래서 이제 1학년들은 2학년 시험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본인들 시험을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겠죠. 왜냐면은 시험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좀 이렇게 선례가 될 수 있으니까 2학년 시험도 문제지를 보면은 잘 내셨어요. 작년에는 오류가 되게 많았는데 올해는 뭐 어렵기는 했으나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졸라 어려웠는데 뭐 잘냈다는 소리냐 이렇게 하면 또 열받을 수도 있는데 다 가르쳐준 것에서 좀 이렇게 응용해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시험이라는 게 줄 세우기를 해야 되잖아요.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굳이 하나 문제를 뽑자면 문항수가 너무 많았다라는 점. 그러니까 다 풀 수 있게는 그래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시험으로서는 뭐 흠잡을 게 없었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. 1학년은 좀 쉬웠다라는 점. 그리고 이제 3학년인데 3학년은 아직까지 서술형이 나오고 있죠. 3학년 시험은 좀 쉬웠어요. 오늘 이제 점수 발표가 돼서 애들한테 연락이 오고 있는데 100점자도 조금 될 것 같고 기말 때 좀 이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난이도 조절을 좀 어떻게 하시는 느낌이냐면 객관식에는 다 그냥 무난한 문제로 배치를 해놓고서 너 이 단어 모르지? 해서 단어 문제 하나 띡 이렇게 내버리는 느낌이거든 이번 시험이. 뭐 단어도 실력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른 문제를 다 맞춰버리고 그 문제를 뭐 찍어서 맞춘 애들 찍어서 틀린 애들 이렇게 좀 운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. 그래서 단어 문제 하나로 뭔가 난이도를 갈라내기보다는 조금 더 문제를 다각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냥 보기에는 작년에 뭐 저도 이제 욕을 많이 했지만 문제를 잘못 내서 학교에서 좀 곤혹을 치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로 좀 몸을 사린다라는 느낌? 그러니까 시험을 내는 분들의 항상 고충이죠. 그런 거는. 저도 이제 자료 만들면 맨날 오타 많고 오류 많아서 애들한테 욕 많이 처먹는데 좀 고생이 많으시죠. 시험 내는 분들이. 그러니까 문제는 괜찮았는데 좀 쉬웠다. 좀 다각화를 해서 변별력을 좀 꾀해보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광명고 시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. 두 번째는 광명북고로 갈 건데 아니야 광명북고는 마지막에 가자. 광문고로 갈 건데요. 광문고는 딱히 코멘트할 건 없어요. 그냥 매년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. 광문고 1학년 시험은 범위가 좀 적어요. 광문고 시험은 범위가 좀 적었는데 객관식은 좀 쉽다고 봤는데 그래도 변형이 조금씩 있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해했을 수도 있고 광문고 시험은 좀 쉽다 해도 이제 서술형 배점이 큰 시험이기 때문에 35점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커트라인이 그렇게 낮게 잡히진 않아요. 서술형 배점이 애초에 좀 큰 시험이다 보니까. 그래서 광명고 1학년 시험도 제 생각보다도 커트라인이 좀 낮게 나왔어요.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서술형 준비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항상
그리고 이제 기말 때는 또 서술형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학교 발표에 따라서 좀 현명하게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2학년은 제가 담당을 안 해서 할 말이 없고요. 3학년 시험도 1학년하고 똑같아요. 객관식이 좀 쉽게 나왔어요. 객관식 다 맞은 사람들이 꽤 된다라고 알고 있고 서술형에서 좀 이렇게 감점들이 많았어가지고 변별력이 그렇게 판별이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광문고 3학년은 기말에는 객관식만 내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험인데 어떻게 보면은 잘 준비해서 원하는 결과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광문고는 다 무난했습니다.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광명 국고가 조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1학년 시험 제 예상하고 조금 되게 달랐어요. 그러니까 1학년 시험이 예상과 달랐다는 게 아니라 시험은 너무 어렵지는 않게 나오기는 했어요. 다 무난하게 나왔는데 어법 문제에서 약간 변형이 있었어서 애들이 문법 못하니까 애들이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왜냐면은 문법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왔어. 서술형까지 해서. 근데 대부분 다 변형이 됐단 말이야. 그래서 나는 보면서 변형을 좀 너무 많이 했다. 애들 맞출 수 있게, 그러니까 공부한 애들 맞출 수 있게 변형 안 한 문제도 좀 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다 변형이 됐어가지고 난이도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머지 문제가 좀 무난하긴 했어요. 서술형 배점도 10점밖에 안 되고. 근데 이제 그래도 나는 1등급 커트라인은 한 92점? 3점? 뭐 요 정도로 봤는데 95점까지 지금 나온 걸로 돼 있거든요. 몇몇 반에서만 지금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 좀 광북고 1학년에 좀 많은 것 같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작년 고3 광북고 3학년이 입시 실적이 좀 좋았다라는 소문이 중간에 좀 돌았어서 실제로 좀 잘하기도 했고요, 애들이. 그래서 좀 잘하는 아이들이 광북고 1학년으로 지원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?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 동네에서 그래도 공부 좀 한다라는 애들은 이과면은 광북하고 진성고를 가고 문과면은 소아고를 가고 이런 어떤 결이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진성고가 이렇게 좀 학교가 터졌죠. 지금 뭔가 진성고를 안 쓰잖아요. 그러니까 다들. 그러니까 그 인원이 지금 다 광북고로 몰렸나? 그래서 좀 우수한 학생들이 많나?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거에 비해서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. 그래서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하다. 광북고 1학년은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광북고 2학년은 확실히 이제 시험지를 보면 범위는 광북고 1학년보다 시험 범위가 더 많기는 했거든. 근데 시험 문제를 보잖아? 1학년보다 쉽다고는 못해도 더 어렵지는 않아요. 문항수가,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많고 했는데 광북고 2학년은 그렇게까지 어려웠다고 할 문제가 없어요. 변형도 그렇게 많이 안 됐고 난해한 단어들이 살짝씩 보이기는 하는데 그냥 무난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광북고 2학년은 1등급 커트라인이 한 92점, 3점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광북고 1학년보다 커트라인이 낮잖아. 시험 자체는 더 어렵진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확실히 2학년이 좀 경쟁이 치열한 것처럼 보인다.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하여튼 광북고 2학년도 기말이 조금 어렵게 나오겠죠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광북고 3학년인데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 사실 이 동영상을 어저께 찍었었는데 제가 오늘 다시 찍는 이유가 3학년 리뷰를 하다가 제가 너무 흥분해서 좀 말이 좀 부적절하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 영상을 다시 찍는 거거든요. 광북고 3학년 시험은 그냥 제 생각에 문제가 잘못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. 근데 학생들을 너무 배려하지 않은 시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, 이러면은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요. 수능 특강 46지문이 시험 범위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면은 다른 학교 보통 2배거든요, 시험 범위가. 그럼 일단 아이들의 학습 부담이 너무 높아지죠. 그리고 이 지문을 학교에서 수업을 다 안 해주잖아요. 일단 한 절반 정도 수업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험 낼 테니까 니네가 공부를 해라 라는 시기였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뭐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는 그 절반의 지문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로는 학교 선생님이 다 티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한테 발표를 시키고 선생님께서는 코멘트 정도만 주는 식으로 수업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막중한 시험 범위를 준 거는 조금 배려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이들한테. 그러니까 범위가 많은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
후술할 문제들과 엮어지면 조금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,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 부담이 너무 커지잖아요. 다른 거 공부할 것도 많은데. 그리고 학생들은 알겠지만 고3 내신은 되게 특이한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할 사람만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시험이잖아요, 사실.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공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시험이라든지 학기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이렇게 하면은 딴 거 공부할 시간이 너무 이제 줄어들죠. 그리고 이제 수능도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데, 고3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이중고죠, 애들 입장에서는.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수행평가 얘기를 또 해야만 돼요. 이게 수행평가. 수행평가를 저도 처음에 듣고 진짜 놀랐거든요. 일단 이번 광북고 수행평가가 뭐였냐면 이 46개의 수능특강 지문을 다 외워오라 그랬대요. 저는 처음에 듣고 좀 안 믿었거든요, 그 말을. 아무리 학교가 생각이 없어도 이따위 이거를 수행평가로 주겠냐라는 생각이었는데,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. 다른 걸 더 가져와라. 뭔가 공지가 나온 게 있을 거다. 근데 공지가 나온 거여서 진짜 뭐 어디서 내겠다 이게 없는 거야. 마지막 예문 몇 개는 주고 이거는 나온다가 돼 있는데 나머지를 어차피 맞추려면 다 외워야 되는 그런 식의 수행평가를 줬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를 해라라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며 애들의 학습 부담을 생각을 안 하는 걸까? 라는 생각.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한켠으로는 무슨 생각도 있었냐면, 아, 오케이. 이거는 내신 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미리 빠져라 라는 일종의 선언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해석을 했어요, 저는. 시험 범위 이렇게 많이 주고 수행평가를 다 외워야 되게 하는, 모르긴 몰라도 몇 날 며칠은 밤새서 외워야 되거든요, 이거는. 그러면 일종의 선언이죠, 아이들한테는. 내신을 할 놈만 하고 안 할 놈은 하지 마 라는 거죠. 그러면 도의적으로 시험 범위랑 수행평가를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조금 내신 그래도 2등급이라도 3등급이라도 좀 절실한 아이들이 공부를 한 덕을 볼 수 있게 시험을 이제 출제를 해야 되는데, 세 번째 문제가 시험에서 변형이 너무 많았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안 돼요, 제 생각에는. 그러니까 변형이라는 것도 두 가지의 결로 나눌 수 있는데, 내가 공부를 한 거를 바탕으로 좀 응용해서 풀 수 있다라는 결이 있고, 아니 그냥 이건 모의고사 풀듯이 푸는 느낌인데 사전 지식 없이 풀어도 되는 느낌인데 라는 그런 결의 변형이 있는데, 이번 광북고 3학년 시험 문제는 좀 후자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.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공부를 많이 안 한 아이들도 그냥 본인 실력으로 풀어서 맞춰버리는 일이 발생을 해요. 근데 이게 그냥 액면가만 놓고 보면 뭐가 문제냐 싶잖아요.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고3 내신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, 그리고 학교 시험이라고 하는 게 줄 세우기가 물론 본질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1, 2등급 받은 학생들도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일 거예요.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 이번에 2등급이라도 받고 싶다, 3등급이라도 받고 싶다 해서 이 46쯤은 진짜 몇 날 며칠 밤새 가면서 달달달 외우고 수행평가 보려고 공부를 한 애들의 학습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분명 시험이 이런 식이면은 시험 끝나고 교실에서 이런 얘기들이 한두 마디씩 들렸을 거예요. 뭐 예를 들어 나 하루 공부했는데 그냥 모의고사 풀듯이 풀었는데 하나 틀렸다. 나 그냥 뭐 대충 주제만 읽고 잤는데 뭐 2개 틀렸다. 다 맞았다. 이런 말들이 그냥 생각을 해보면 심심치 않게 나왔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몇 날 며칠 밤새서 이거를 공부한 애들이, 심지어 시험을 잘 본 애들이라도 더 공부를 하고 싶어지겠냐고요. 이 말을 듣고서. 공부를 안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? 그런 말들을 들으면. 아니, 노력이 의미가 없네라는 어떤 절실한 감정을 줘버렸잖아요, 아이들한테. 말이 좀 꼬였는데 노력해도 아무 의미가 없네라는 어떤 절망감을 줘버리게 되는데,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좀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아니 뭐 시험 범위 많고 뭐 어렵고 어차피 실력으로 푸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, 제 의견은 똑같아요. 그럴 거면 시험 범위를 이렇게 주지 말던지.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했어야죠. 시험 문제를 이렇게 좀 변형을 많이 해서 낼 거면 범위를 적게 주던지, 그리고 수행평가를 그렇게 무지성으로 내지 말던지, 그럼 애들 고생이나 시키지 말지. 이렇게 많은 범위를 주고 다 외우게 해놓고 이 효용이 거의 안 내지는 형식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 거는 약간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좀 꺾지 않을까? 애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닐까?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. 제가 조금 절제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저는 뭐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.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가 운영이 된다면.
하여튼 제 생각은 조금 그렇습니다. 뭐 여러분들 의견도 좀 궁금한데 의견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자, 요 정도고요. 나머지 학교는 제가 뭐 담당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컨텐츠는 뭐 시간 되는 대로 앞으로도 좀 쭉 찍어보고 싶어요.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제 생각을 좀 같이 공유를 해보면 좋겠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요. 그럼 저는 뭐 언제든지 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을 보신 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시험을 출제하실 선생님들도 항상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. 제가 뭐 무한한 존경을 보내는 마음이고 어쨌든 이제 모의고사 보느라 고3 학생들은 또 고생하셨는데 곧 있으면 또 기말 준비해야죠. 여러분들 기말까지 잘 준비해서 원하는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.